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어제 발표된 센서스 뷰로의 경제 분석은 그야말로 굿뉴스입니다.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작년에 지난 수십 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중간 가구 소득이 56,500달러, 전년보다 5.2%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빈곤층이 줄어들었고 무보험자도 줄어들었고 또 남녀 간의 성별 소득 격차도 줄어들었고 인종 간의 소득 격차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용 수치, 인플레이션, 웨이지 모두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 2008년에 있었던 리세션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보고서는 센서스 뷰로의 연례 경제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금년은 시기적으로 대선 막바지에 발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발표된 센서스 뷰로의 경제 분석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센서스 뷰로의 경제 분석은 그냥 보통 일반적인 경제 개선의 수준이 아닙니다. 2015년도 숫자는 decades,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개선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리세션 이후에 줄곧 나온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성장이 되기는 되는데 그러나 매우 슬로우하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두 번째는 이 성장의 혜택이 대기업이라든가 부유층에만 돌아가고 중산층, 저소득층에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은 성장 속도가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장의 혜택이 저소득 그리고 중산층에게도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것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 패턴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개선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wage, 임금 상승입니다. 근로자층, 중산층, 저소득층의 임금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스테이트들이 미니멈 웨이지를 근년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무보험자 숫자도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오바마 케어의 덕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임금의 경우에 현재 연방 기준이 시간당 $7 25센트입니다. 공화당에서는 못 올리겠다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올리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카고 작년에 $8 25센트에서 2019년까지 $13까지 올리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올리는 과정 중에 놓여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지금 상원에서 $11까지 올리자라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또 한 것 오버타임 자격입니다. 연봉 $23,660 이하로 받는 사람만 오버타임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늘렸습니다. $54,440를 받는 사람도 오버타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연봉 $50,00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버타임 하면 시간당 1.5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근로자 소득이 당연히 늘어나게 마련이겠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작년에 중간 가구 소득이 $56,500, 2014년도에는 $53,700였습니다. 그때보다 5.2%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1990년대 이후에 가장 큰 상승이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빈곤층, poverty line에 있는 사람들 1.2%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현재 빈곤층이 4,300만 명입니다. 2014년보다 350만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무보험자도 감소가 됐는데 1.3%가 감소가 됐습니다. 현재 전 국민의 9.1%가
무보험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율은 낮고 임금은 상승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굿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남녀의 소득 격차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종 간 또 민족 간의 소득 격차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중간 소득, 농촌 지역 개선이 덜하고 도시 지역이 좀 더 나았습니다. 7.5%나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남부 지역이 약세고 서부 지역에는 소득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 경제 개선의 숫자 발표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대선 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클린턴과 민주당 쪽에서는 낭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제 트럼프 쪽에서는 이 숫자에 대해서 거의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유세시의 주장은 미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특히 근로자의 삶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이게 먹혀들어서 저소득층, 저교육층, 근로자층의 지지율이 절대적으로 트럼프에게 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을 역임했던 한 경제학자는 이 센서스 뷰로의 보고서를 지금까지 21번째 읽었는데 금년 보고서 같은 낭보를 본 적이 없다.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쪽에서는 이 숫자는 일시적인 것이고 경제성장 느리고 10년 전보다도 아직 못하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인컴이라는 것은 이제 평균 인컴이 아니라 중간 인컴을 얘기합니다. 현재 리세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990년대의 그 수준에는 도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이라는 거 과학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결과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2015년도 경제 분석 임금 성장이 강하고 중산층 저소득층의 생활 경제가 개선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률도 지금 4.9%입니다. 2010년대 초기에 10% 내외까지 갔던 것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 Bank of America도 조사를 했는데 2014년 이후에 20%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러니까 전체 5분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을 속도를 받고 있다. 그렇게 그 분석을 했습니다. 또 농업부 조사도 기하층, 그러니까 식량 보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Food Insecure Household라고 그러죠. Food Stamp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12.7%입니다. 2014년도에 14%였으니까 1.3%나 떨어졌습니다. 6년간 회복기에 들어서서 2015년도 중간소득이 이제 56,500달러. 그러나 2007년도 리세션 바로 전에 중간소득이 57,423달러였으니까 그때보다는 아직 1.6%나 아래입니다. 그만큼 이 리세션의 피해가 혹독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 분배 이렇게 나눠서 항상 분석을 합니다. 분배 측면에서 보니까 현재 하위층 20%의 국민, 그러니까 5분의 1의 아래쪽에 있는 국민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냐, 전체의 3.4%의 소득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층부 5%, 돈 많은 사람 5%는 전체 미국 소득의 21.8%의 소득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14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분배 측면에서는 개선된 것이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경제 현황을 보는 시각, 대선 후보들의 견해가 무엇인지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것인가 내리자는 것인가, 세율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분배는 어떻게 할까, 또 금융감독은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의 경우에 탐욕스러운 금융기관들이 잘못 일을 저질러서 현재 내 집값이 2008년도보다 아직도 20%, 30%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재산이고 나의 소득이고 나의 임금이고 나의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남의 선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선거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작년 미국 경제,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센서스 뷰로의 보고서, 중간 소득이 56,500달러, 2014년보다 5.2%나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빈곤층, 무보험자, 남녀 소득 격차, 그리고 인정 간의 소득 격차도 감소되었습니다. 북한은 어제 미국의 B-1 초음속 폭격기의 한국 상공 비행에 대해서 허세이고 협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직후에 B-1 폭격기 2대를 한국 상공에 비행시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내년에 11만 명의 난민을 더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의회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유엔과 국제사회 권고에 따라서 2013년도에 7만 명, 2014년도 8만 5천 명의 난민을 수용한 데 이어서 내년에 난민 수용 숫자를 더 늘리게 됩니다. 삼성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갤럭시 노트 7의 안전을 위해서 배터리를 60%까지만 충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삼성은 출시된 250만 대의 이 전화기를 전량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FAA는 항공기 내 갤럭시 노트 7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클린턴 지지를 위한 유세에 나섰습니다. 클린턴은 아직도 폐렴 치료를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필라델피아에서 젊은 층 그리고 소수계 투표인들에게 클린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논쟁적인 발언을 했던 미국의 스티븐 앤더슨 목사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앤더슨 목사는 지난 6월 올란도 게이바에서 일어난 살상 행위에 대해서 잘된 일이라고 발언했었습니다. 유니언 스테이션이 위험합니다. 지난 월요일 48살 난 여자 승객이 트랙 9 부근에서 천정에서 떨어진 콘크리트의 머리를 맞아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노후한 건물의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비슷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이 어제 미드웨이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콜롬비아 오하이오에서 덴버로 가던 여객기입니다. 조종석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서 불시착이 했는데 승객 117명은 전원 무사합니다. 시카고 컵스가 어제 내셔널 리그 센트럴 디비전 타이틀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카디널스와의 게임에서 4대2로 패했습니다. 컵스는 목요일 내일 리글리 필드에서 다시 겨루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오늘 최고는 73, 내일은 79도입니다. 금요일 맑고 흐리고 한때 비 80도, 토요일 주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토요일의 최고는 80도, 주일은 78도입니다.